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SDV,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을 지능화하고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AI 기술 적용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해 가상 환경에서 신규 공장 구축 및 운영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현대차는 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자력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앞서 체코 수주는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해외 공동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분쟁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한국 원전산업 유럽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큰 산불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소방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8일 미국 LA에서 일어난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이 산불로 인해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0,000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었으며 수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소방설비 전문 기업으로 분류되는 파라텍, 현대 에버다임, 제노코 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하 15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한파 관련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난방 관련주, 겨울철 식품주, 의류주 등이 대표적인 한파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한 달간 한국가스공사는 4.74% 상승했으나 지역 난방공사는 15.08% 하락하는 등 같은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파 테마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에 주목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됐고 또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호재가 나왔던 현대차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흐름이 좋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주신들의 매매 시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에 대형주로도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참 대형주로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노하우가 뭔가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뭐 아니면은 개별주들 위주로 공략을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올해는 보통 이제 홀수의 해라고 하죠. 홀수의 해 때는 보통 이제 대형주와 수급주가 많이 간다라고 제가 1월 첫째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좀 스타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저는 어떤 뭐 당일 주도주뿐만 아니라 어떤 대여급 종목들이라 하죠.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수급주들 위주로도 좀 주력으로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일은 1월 2일이에요. 사실 그날이 아마 상한가 가던 날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후로 한 일주일간 약 16%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방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오션은 사실 조금 기간은 좀 지났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35,000원대 말씀드렸었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500원 기록하면서 약 31% 수익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1월 한 중순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약간 단기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쨌든 최근에 또 급등을 하면서 약 20%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제 리뷰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방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평소에 쓰는 어떤 사진도 있는데 정말 무지개가 활짝 폈었죠. 이 종목을 통해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방송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는 상한가 가기 전날에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도와드렸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가 베팅 하고 나서 저도 좀 안 믿겼었는데 바로 거의 점상으로 상한가를 시작하고 나서 로봇주들의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됐었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으로 1월 한 3일, 1월 2일 방송이었죠. 그날 그때 당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렸었고 시초가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약 16% 정도 상승을 기록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공략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눌릴 때는 눌림목 매수 그리고 반등 시에 고점 매도, 네, 또 고점 매도하고 종가 베팅하고 또 다시 반등 시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이후에 또 반등 시에 매수 거의 다 대부분 눌림과 종가 베팅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하나에 보통 이제 9에서 약 10% 정도 되는 파동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매일매일 드렸었다, 선물로 드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16만 원 가격대에서 26만 원 가격대까지 이렇게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매매를 할 때 물론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하지만 저는 뭐 물론 그런 급등주들이나 당일 주도주 매매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한두 종목은 주력 종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그거죠. 그 종목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분위기 아니면 그 종목의 어떤 수급 아니면 뭐 차트, 호가창의 모습까지도 제가 스스로 너무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주가의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손절이 나오겠다. 그러면 난 여기서 종가 베팅 해야지.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하루 이틀 내리면은 또 여기서 손절하겠네. 그러면 여기서 또 나는 눌림목으로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근에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공략을 했기 때문에 또 아마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5일선 이탈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으나 다시 한 번 더 5일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하시는 분들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 11선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또 반등 시도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보통은 11선에서 저는 반등을 보고 들어갈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고점이 아마 이 근처에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23년도에 고점을 형성한 가격대가 아마 25만 원대의 가격, 24만 원, 25만 원 가격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것보다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눌림목 매수보다는 오히려 돌아 나갈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려오면은 쌍봉으로 보고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쌍봉으로 보고 눌림목 매수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온 뒤에 돌아 나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한다라든지 그러면은 그때가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오히려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돌파 매매 관점으로 진입각을 세워보겠다. 그걸 이제 분봉에서 눌림이 될 수도 있고 종가 베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나 아니면 대역급 종목들을 그 종목이 상한가 갔을 때는
또 상 따러 공략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내일의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항상 종가 베팅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장중에 저점이나 아니면은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돌파 매매로 바로바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 날짜까지 가져왔어요.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은 1차 매수가 16만 3천 원에서 16만 원, 시간대는 3시 20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략 신호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1월 3일 날 또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때도 21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저점 매수하겠다. 아침 9시에 공략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뭐 21만 8천 원 선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또 불타기 해가지고 또 공략 신호를 또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또 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또 내가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비중 확대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여러분들께 꼭 선물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인데 하나오션은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오션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방송 일자는 여기인데 시간은 좀 걸렸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다가 여기가 추세를 어느 정도 이탈을 하길래 여기서는 매매를 마무리하고 여기는 그냥 지켜봤어요. 언제 올라오면 다시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드디어 좀 흐름이 나오길래 이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화요일인가? 네, 그래서 제가 이날 1월 7일 날 여러분들한테 1분봉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물론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일 주도주 돌파 매매 위주로 많이 공략을 도와드리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일 단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공략을 도와드리는데 이걸 정확하게 시간을 보면은 9시 11분에 45,000원에서 39,500원에서 공략이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갭이 떴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근데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이 너무 없죠. 말도 안 되게 몇 배가 되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었고 당일 15분 만에 이 큰 대형주로 7%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나는 돈이 뭐 한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전율을 돌리는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뭐 한 1억에서 최소 못해도 한 10억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는 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또 물량을 잘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억을 제가 운영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큰 대형주가 단타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당일 여러분들이 또 대형주 가지고 탄력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한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사실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시기는 여기와 여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있었죠. 예, 이때 여러분들한테 세 차례가량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이때 방송으로 이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이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공략을 저와 함께 하신 분들과 공략을 했던 타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매도를 하라고 했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대형주, 이것도 유한야인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사이클 매매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돈을 안 벌고 싶어도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정말 절박하게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쓸어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종목의 흐름을 참 잘 읽고 적재적소에 대응을 알맞게 해주고 계신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싹 다 풀어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님은 종목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매매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제가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을 뭐 매매법을 대형주에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형주에서 하는 매매법을 또 이런 중형주에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들의 구질이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근 히든 종목 제가 이제 방송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항상 이렇게 히든 종목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근데 뭐 보시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이후에 2거래일 만에 뭐 한 거의 30%, 뭐 12월 20일 이후에는 34%.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보시면은 보통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안에는 여러분들이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빨리 나오면 다음 날 나오기도 하고 좀 늦으면은 뭐 한 5거래일 걸려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3거래일에서 4거래일 정도 걸려서 여러분들이 뭐 두 자릿수 수익률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주식이 재밌었어? 정말 요즘에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윤사무엘과 만나고 나서 주식이 너무 재밌어졌다. 이렇게 주식 매매 폼이 죽여주는 전문가는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많은 종목들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만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들도 수익률이 좋지만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랑을 하지 못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전망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제가 이 매매가 윤사무엘이다. 윤사무엘의 매매다라고 이제 사례 하나. 신세계 INC를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래일 만에 거의 뭐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다 드렸었는데 사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날 매매를 도와드렸었고요. 또 이날 매매를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데서는 매매가 안 되죠.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지고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있을 때는 항상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 이날이 언제냐면은 12월 24일이에요. 네, 12월 24일. 네, 첫 번째 12월 24일 신세계 INC 1분봉입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전일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린 거죠. 그래서 상한가 다음날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리고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시점에서 쭉 내려왔을 때 눌림목으로 1차, 2차 타점, 1타점, 2타점입니다. 1타점 보시면은 13,850원, 2타점은 1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380원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시간대 보시면 10시 41분입니다. 네, 정확하게 여기가 1타점, 2타점이고요. 손절은 여기 이 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죠? 바로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1시간 30분 만에 당일 27%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10%를 먹든 5%를 수익을 내든 20% 수익을 내든 어쨌든 이 안에서 하루 안에 여러분들이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1시간 반 만에 27%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또 만족할 만한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시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저는 매매를 안 해요. 항상 시세가 정말로 강하다라고 인정이 될 만한 구간에서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매매 방법은 시세의 알곡만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월 8일 날에도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종목이 가만히 급등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 올리는데 시세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뭐 수급도 좋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뉴스가 또 나왔죠. 조용 그 회장님께서 뭐 미국을 간다라든지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때 눌림목으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시 25분에 15,900원에서 15,700원 사이에서 매수 공략하셔라 라고 잡아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당일 약 1시간 만에 11% 이게 1시간이에요. 1분봉이기 때문에 약 11%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저는 분할 매도로 여러분들께 또 완벽하게 수익 나는 것까지 책임을 져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와 함께 하시면은 그러니까 재미없는 구간에선 매매 안 해요. 항상 재미있는 구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주식을 하면서 도파민이 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 윤사모님과 함께 하시면은 재미있는 주식 매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죠?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전일 굉장히 강한 상한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3차 분할 매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길래 여기서 저는 딱 저점 26,600원 시간대 보시면은 예, 오전 38분 10시 38분 네 여기서 이제 신호를 쏴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매도 여기서 한 번 매도 여기가 4, 5% 정도 구간이고요. 여기가 약 8에서 9%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플러스 D 플러스 1 다음날 매매로 당일 9% 수익을 또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많지는 않았어요. 뭐 현대차 이런 건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고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은 잘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일날 어떻게든 제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도 윤사모님과 월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 한 해 매월마다 월천 계좌를 인증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월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하루 동안에도 종목의 흐름을 잘 살피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북미 수출 테마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2기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대미 수출은 매해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해왔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다만 미국이 중국산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대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고 또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품목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미 수출을 테마로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오션입니다. 조선주인 한화오션은 트럼프 당선인이 K조선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며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5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SKC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인 SKC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반도체 소재로 북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9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북미 수출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한화오션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한화오션 주 매매 종목으로 좀 많이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매매하실 건가요? 네,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또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에서는 조선 쪽이 가장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이 괜찮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조선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과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2번 했습니다. 2번,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해군 MRO 시장의 크기가 연 22조 원, 그러니까 뭐 통틀어서가 아니라 한 해에 22조 원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나왔던 기사가 뭐였냐면은 한국의 조선, 미국 순풍 타기 위한 TF 구성한다. 한미 협력 강화 노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정부가 이렇게 주최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안에 뭐 HD 현대조선이나 아니면 한화오션의 회장님도 다 참여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뭐 TSMC에 밀린 부분이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전히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라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1등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조선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여기는 1등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의 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오늘 좀 급등을 해주길 바랐었는데 급등은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나오는 구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도 만만치 않은 거래 대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들인데 어쨌든 이런 중심값을 깨져도 회복해주고 있고 지금 이런 구간들은 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대 거래대금으로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주봉상도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마감이 되죠. 주봉도 상당히 이쁘게 마감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마감이 되었을 때는 다음 주에는 제가 희망회로를 크게 안 줍니다. 저는 최소한 7% 정도의 플러스 7% 정도의 등락은 예상한다. 그 이상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다음 주에 지켜볼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제 어떤 통계적으로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도 상당히 좋아요. 월봉이 이제 여기가 정고점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벗겨내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여기가 이제 10년간의 박스권, 10년간의 박스권, 2015년도부터 이어진 박스권을 지금 돌파 안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이에 빈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이요.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는 최소한 또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단타가 되었든 아니면 단기 스윙이 되었든 장기 투자가 되었든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지금 시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열심히 공략을 하셔야 되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하나오션을 세 번, 네 번 정도 공략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월 7일 날 공략을 좀 열심히 도와드렸었는데 당일 단타로도 공략을 도와드리고 15분 만에 7%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그다음에 단타가 아니더라도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산 거에 30%밖에 안 팔았어요. 비중을 그리고 2배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때 또 30% 차익 실현, 또 내려오면은 또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잔잔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확실하게 강하게 움직일 때는 강하게 움직일 줄 아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올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의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그다음에 조선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어떤 산업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모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조선업은 계속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조선주인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가능하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동행을 해서 수익이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북미 수출 테마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SKC 이틀 동안 급등 뒤에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어제 리뷰를 해주실 때 17만 원을 만약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전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다음 주에 17만 원 돌파 가능할까요? 저는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표정에서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심장한 그 미소. 네, 팔고 네. 왔어. 여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요즘에 강하고요. SKC도 같이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물론 로봇도 강하지만 조용히 정말 강한 게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서 SK 하이닉스, SKC, 유리기판 관련주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속도는 약 40% 상승이 되고요. 전력 소비량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패키지 두께도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AI가 굉장히 빅사이클에 진입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AI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위해서는 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하는데 그거를 게임 체인저로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최태원 회장님이 뭐 최근에 이제 이혼 이슈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걸로 유리기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7만 원 선은 좀 저항이 강하긴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종목은 종고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고 이 종고점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방향성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은 어쨌든 1차 랠리는 언제나 유리기판 할 거야. 그러다가 2차 랠리는 유리기판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일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정말 강한 거래대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월 2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이후에 하나오션 대형주 쪽에서 주도주가 나왔죠. 그리고 이후에 또 큰 주도주가 하나 더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 SKC 2차 랠리를 보여주게 되면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보고 있고 그 시세의 중심에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인 SKC 다음 주에 2차 랠리를 통해서 17만 원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북미 유럽 등지에 수출 중인 기업인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현재 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종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 LA 산불의 피해액이 역대 산불 중에서도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이 나오면서 전진건설 로봇이 재건 테마주로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펌프카 신규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21.71% 상승으로 마감한 전진건설 로봇의 대응 전략, 윤사무엘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재건으로 엮여가지고 다양한 재료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핵심 모멘텀은 재건이 맞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 맞는데 오늘 또 산불이 이제 좀 기사화가 되면서 네. 이번에 피해액이 73조 원이래요.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LA의 한남동에 있는 그런 동네가 네. 다 타버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박찬호 그 야구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집도 탔다라고 하고 네. 그러면은 이 뜻은 뭐냐면은 정말 잘 사는 동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그냥 마음껏 또 그 주차장에 항상 있는 그런 동네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피해액이 73조 원이 들었을 때 야 이게 어떻게 73조 원이 돼? 이렇게 약간 궁금했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지금 불이 좀 크게 난 이유 바탕에는 목조 주택이라서 화재에 좀 취약하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펌프카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그거죠. 이제 목조로 인해서 불이 났으니까 그러면 다음 새로 지을 때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저도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가장 메인 모멘텀은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오늘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푸틴과 만나고 우크라이나 종전 두고 또 정상회담을 한다. 이 부분인데 원래 재건으로 그냥 갈 애였는데 오늘은 또 산불이라는 조미료 정도가 또 붙어주면서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나. 물론 피해액을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게 또 주식시장에서 또 반영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한번 우리가 참고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신규예요. 신규 종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고 여기 상단을 봤을 때 여기는 저항을 좀 받고 있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들은 과연 이 43,000원이나 이 44,000원 라인을 뚫어주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뚫어주고 재차 상승을 또 이 상승폭만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의 고점을 확실하게 안착만 해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핵심은 또 주말 사이에 뭐 미국 산불이나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같은 어떤 관련해가지고 뉴스 트래픽이 또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료적인 부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 다음 주에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가 붙은 전진건설 로봇인데요. 다음 주에 43,000원에서 44,000원 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좌 인증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던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 또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개인적으로 주식 매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스윙을 한다든지,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에서도 뭐 돌파나 눌림 매매를 한다든지, 그걸로는 당연히 돈을 다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월천은 가능하다. 그걸로 충분히. 하지만 내가 월 억대로 가고 싶다, 아니면은 계좌 퀀텀 점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굉장히 상따장에서는 또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강의를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상한가 가던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었든 동신건설이 되었든 뭐 대선주들, 그리고 뭐 엑스게이트가 되었든 뭐 리엔트 전공이 되었든 이런 종목들 중심에는 항상 모든 급등주 그리고 모든 상한가 종목에는 저 윤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저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돈을 벌기로 나왔으면은 어쨌든 공격을 해야 또 내 계좌가 방어가 되는 거고, 그래야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의 어떤 논리는 뭐냐면은, 근데 강한 상한가 종목을 저는 주력으로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날려버리면은 저도 그런 종목들은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뭐 정말 수백 분이랑 수천 분이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공략 신호를 드리면은 너무 가볍게 가버리면은 손절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강한 상한가 종목 위주로만 공략이 들어가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상따가 이렇게 쉬웠어? 라고 생각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강한 상한가의 조건이 무엇이냐? 일단 분봉상에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건 안 좋아해요, 저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좀 탄탄하게 가는, 그러면서 아침 한 11시, 뭐 한 10시 반 이런 그 전에 들어가는 상한가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탄탄하게 이 38선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만 이렇게 공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봉상 종고점 플러스 역사적인 신고가. 일봉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봉의 앞에
매물대가 없는 게 가장 다음날 갭이 나와도 좀 시원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신선해야 하고, 그다음에 상징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의외성, 그리고 9시 뉴스나 HTS에서 헤드라인을 차지하는 뉴스가 나와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시 뉴스가 좀 약간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정치적인 뉴스가 많잖아요. 야, 그러면 이재명 관련주 아니면 뭐 정치 관련주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첫날이 가장 중요해요. 첫날. 계엄령이 터졌어. 그날이 가장 시세 탄력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당일 등락률 20% 이상 상승한 종목. 저도 5%,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10%고요. 여기가 20%예요. 플러스 20%. 여기가 플러스 15%. 자, 이게 종목이 이렇게 10%까지 갈 때는 저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애초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은 그다음부터 생각을 합니다. 아, 얘 상한가 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따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최근에 이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는 항상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마다 알려드리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장 강한 종목들 주도주 랭킹 10등까지 제가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 섹터 내에서도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지를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 전에도 알려드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간단하게 이제 예시가 아니고 실제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상따를 여기서 이날 했어요. 네, 12월 5일 날 했었고요. 이때 계엄령이 첫날 터져가지고 이날 점상을 갔었고, 그다음에 이틀자였어요. 근데 여기가 종고점이죠. 여기가 종고인데 이 종고를 벗겨내야 되겠죠. 근데 벗겨내는 게 점상 T상이었어요. T상. 이게 T상이죠. 이게 점상이고, 예, 이 T상이었는데, 그러면은 T상이라도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 이 38선 부근에서 여기 38선보다 좀 위에서 타점을 잡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그때 당시에 1등주였거든요. 2등주가 에이텍이었고요. 에이텍은 딱 38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었는데 얘는 1등주라서 좀 더 위에서는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후에 2박 3일 만에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이런 구간이랑 이런 구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도 이날 말씀을 드렸었죠. 이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사신 분들은 한 70% 수익 가져가셨고요. 어쨌든 저와 제일 처음에 공략하신 분들은 뭐 최소 못해도 50%, 그리고 많게는 100%까지 수익을 에이텍, 뭐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이런 종목들 다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가 종고점이죠. 그다음에 키워드가 좋죠. 구글, 양자혁명, 양자암호대표 부상, 네, 대장주로 인정을 받았죠. 여기서 상한가, 이틀째 상한가, 종고점 넘겼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음날 저는 시초가 공략도 했지만 이후에 여기서 또 상따를 공략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38선인데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전 매매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만에 32%, 이 38선을 잘 안 깨는 모습을 보여주죠. 올라갈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빌리언 11월 26일 이 종목도 구글 이긴 3빌리언.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고점을 넘겼죠. 여기서 상한가를 갑니다. 이날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장중 매매로 눌림 매매를 해서 12% 상승했을 때 분할 매도하고 돌아 나갈 때 상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되죠? 1박 2일 만에 24%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사버려요. 이 상한가 가는 날에 여기서 사버리고 다음날 뭐 이렇게 수익 내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이분도 장중에 저점 공략하고 한 15% 수익 내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공략해가지고 다음날 한 25%에서 30% 가까운 수익을 내셨다라고 이렇게 또 타점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11월 26일 유니캐스트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아마 1월 달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 새해 휴머노이드 로봇용 제슨 토르 출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상따를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정고점을 넘었죠.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RS 오토메이션이 대장주였는데 그때 당시에 얘가 대장 체인지를 하더라고요. 등락률이 25% 둘 다 25%예요. 근데 얘가 원래 RS 오토메이션이 먼저 25%를 갔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되면서 얘가 먼저 26%를 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했죠? 15%. 다음날 갭이 15% 정도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가볍게
15에서 17% 수익 실현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조금 어려운 경우였지만 어쨌든 뭐 사실 뭐 에이텍이라든지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나이대가 조금 한 60대, 70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렇게 쉬운지 몰랐다. 재밌는지 몰랐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상따로 수많은 분들이 작년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꾸준히 월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바탕에는 상따가 주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와 함께 상가 따라잡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 히든 종목은 하이젠 R&M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네. 로봇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이제 매번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실제 오늘도 제가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끼가 참 좋은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닌 어떤 메가 트렌드 이에 이제 중심에 있는 로봇 섹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AI 발전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우리가 또 편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핵심이 액추에이터인데요. 휴머노이드 그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팔이나 다리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라고 합니다. 보통 산업용 로봇에서는 한 3개에서 한 5개, 8개 정도 들어갔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한 최소 18개에서 75개 정도까지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은 모멘텀적으로 강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밀고 있는 키워드죠. 그래서 젠슨왕, 엔비디아의 젠슨왕,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오픈 AI CEO, 그다음에 구글, 그리고 삼성까지도 지금 다 합동해가지고 로봇을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섹터를 뭐 한 번 시세가 나왔다가 죽겠지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어떤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종고점도 있지만 어떤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놀림시에서는 충분히 또 공략이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매수가는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까지 좀 디테일하게 좀 정리해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가부터 26,600원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눌린다라고 하면은 19,900원에서 19,200원 선에서 공략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 주가는 25,000원, 2차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라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도 테마로 또 계속해서 활약을 할 수 있는 로봇 종목인 하이젠 R&M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디테일하게 또 매수가와 또 매도가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자,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한 흐름을 짚어주시는 것 외에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떤 혜택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매매 기법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종목 선정만 좋으면은 그게 뭐 눌림이 되었든 뭐 돌파가 되었든 상따가 되었든 종가 베팅이 되었든 결국 어디서 사든 다 올라가는 종목 선정만 좋으면요. 네. 올라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종목 선정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패가 없는 종목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정책이 우리 시장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기업들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한화오션과 SKC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로봇주인 하이젠 R&M입니다. 1차적으로 시가에서 26,600원, 2차적으로는 19,900원에서 19,200원 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적으로는 3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